자, 장영희 수필 미안합니다.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비상 독서교과서 공부하실 때는요, 제목 아래 보면 꼭 이 토끼 두 마리 나오잖아. 좀 확대해 볼까? 이거 그림 생각보다 되게 잘 그렸어요. 내용이 되게 요약이 잘 돼 있는 그림이라 그림만 보셔도 중심 내용 정도는 바로 파악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거의 토끼 두 마리를 봤더니 왼쪽 토끼 표정 보이고 뭐가 좀 별로 기분 안 좋아 보이고, 오른쪽 토끼 봤더니 당근 밟고 있다. 야, 아마 얘 건가 봐. 그렇잖아. 근데 땀삐질하고 있으니까 뭔가 미안한 것 같은데, 미안하긴 한데 사과는 안 했네. 이게 이 글 내용 핵심입니다. 그 전체 잘 깔아주세요. 어떠한 사건이 터져서 필자가 미안함을 느낀 거는 맞습니다. 미안함을 느끼는데 그거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라는 사과 표현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자기 경험, 수필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나온 말을 봤더니 미안합니다 라는 말의 가치, 말이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감정이 아니야.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던 자신의 경험을 담은 수필이다. 글쓰님이 얻은 깨달음을 살펴보고 감동 느껴보자. 감동을 느끼며 글을 읽어보자 라고 했으니까 이 글은 감상적 읽기 방식과 관련된 글이구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빨리빨리 좀 수업하기 전달하기 위해서 교사형 교과서 오늘 그냥 쓸게요. 이렇게 화면 배열이 안 맞을까? 이 정도면 되겠다. 시작하겠습니다. 서양 사람들에 비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연코 인색하게 쓰는 말이 있다면 아마도 고맙다라는 말과 미안하다라는 말일 것이다. 비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서양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 비교, 대조하고 있구나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도 걸핏하면 땡큐, 쏘리를 되뇌이는 외국인들에 비해서 우리는 여간에서는 이런 말을 잘 하지는 않는다. 오랜 유학생활 덕분에 나는 이 글의 글쓴이 필자가 될 것이고, 그나마 고맙다라는 말을 꽤 자주 하는 편이다. 조교나 학생들이란 말 나왔죠. 자, 오른쪽에 작가 설명 보시게 되면 장영희 작가는 영문학자이고 수필가다 써 있는데 대학 교수입니다. 영문학과 교수래요. 그래서 필자 직업이 대학 교수라는 거 알 수 있구나. 조교, 학생들. 자, 아무튼 이들이 심부름을 해주거나 부탁을 들어주면 곧잘 고마워라고 말을 하곤 한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다시 비교, 대조가 쓰인 거 확인할 수가 있고, 미안해 라는 말은 여간 어렵지 않다. 좀 말 어렵게 쓰셨네? 어렵답니다. 미안해 라는 말은 어렵답니다. 분명히 내게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까 분명 그 토끼 그림 잘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은 미안한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미안해 라는 말을 하려면 목소리가 기어들거나 가능하면 슬쩍 얼버무려 버린다. 사과 표현을 잘 못하는 겁니다. 이유 뒤에 나옵니다. 마음속으로 미안한 감정을 느끼지 않아서가 결코 아니다. 너무나 미안하다고 생각할 때도 그렇다. 게다가 가끔씩 그런 말을 할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적도 있다. 그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오해는 아니더라도 다른 이들에게 거만하게 보이거나 못된 사람으로 비치기도 한다. 자, 지금 자신의 과거 회상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맨 위에 적어놓을게요. 이 글 수필인데 두 가지 적을게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회상과 성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글이고요. 다음 두 번째, 미리 말씀드릴게요. 뒤에 보면 에피소드가 나와요. 사과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일화가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두 개 제시됩니다. 뒤로 갈게요. 자, 아무튼 그러나 문제는 이런 나의 성격적 결함을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내 성격 이상해 라는 건 인식을 하고 있대요. 하지만 막상 미안해 라는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쨌거나 그 말이 목에 딱 걸려 안 나온다는 것이다. 사과 표현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보기까지 한다. 성찰했다는 얘기 아까 말씀드렸죠. 성찰 나왔습니다. 왜 미안해요 라는 짧은 말 한마디가 그토록 어려운 것인가? 그것은 나의
삶의 방식과 연결된 것인지도 모른다. 자, 계속 읽어볼까? 아무도 내게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본능적으로 체득한 내 삶의 법칙은 슬프게도 삶은 투쟁이고 투쟁은 이겨야 한다라는 것이다. 자, 승부근성이 상당히 강한 사람인 것처럼 표현되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를 조금 추론을 해본다 그러면 소아마비 때문에 장애인, 걷는 게 되게 불편하신 분이에요. 목발을 짚고 다니셔. 근데 뒤에 봤더니 뭐라 써있냐면 역경을 딛고 문필가, 수필가, 작가로 활동하였다. 돌아가신 분이거든. 과거형 되셨죠? 그래서 아마 삶의 의지가 상당히 좀 강하신 분이다 보니까 지기 싫어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된 게 아닌가 뭐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뒤로 갑니다. 자, 그래서 승부근선이 투철한 내게 미안해 라는 이 말은 결국 내가 졌다는 뜻이고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경쟁 심리가 그 말을 거부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조그맣게 써있는 것이 그대로 강조할게요. 승부근성이 투철해서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 즉 이 사람은 미안해 라는 말을 패배와 같은 모습으로, 같은 그 태도, 같은 의미 뭐 이걸로 인식하고 계신 거다. 자, 혹은 두 번째 갈까? 자존심 탓일 수도 있다. 자존심 탓일 수도 있다. 미안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나의 결함과 실수를 인정하는 것인데, 자, 아까 이 사람 미안해라는 요 말이 패배와 같은 의미로 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 여기를 봤더니 미안하다라는 요 말이 나의 결함과 실수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것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린다. 아니, 좀 더 마음속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내가 잘못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일지도 모른다. 자, 왜 애당초 남에게 사과할 일을 했으며 그런 일을 미리 짐작하지 못했다는 것은 지독한 오판이기 때문이다. 볼까? 자신에게 상당히 엄격한 성격이다. 되셨죠? 승부근성 강하고 자신에게 엄격하고. 자, 그것도 아니면 내가 남보다 못났다는 데 대한 열등의식이거나 혹은 자격지심일 수도 있다. 자, 이거 말장난 주의하십니다. 자, 앞에 나온 말을 봤더니요, 분명 이 사람은 패배하고 자신에게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즉 상당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데, 밑에 자격지심 밑에 써있는 말 봤더니 자신감은 부족하대요. 내신 대비로 이 글을 읽고 있잖아, 그렇잖아. 말장난 내기 너무 좋다는 확신 듭니다. 자존심은 높지만 자신감은 떨어진다. 잘 봐주세요. 만일 내가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이 있다면 내가 잘못했고 그 사실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 그리 어렵겠는가? 내가 자신감이 있다면 실수 정도는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서리적 표현 쓰인 거 확인했습니다. 자, 지난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시작할 때 분명 말씀드렸죠. 이 글은 과거 회상의 성격을 띠고 있는 글입니다. 자, 회상이 시작되는 거고, 자, 여기 부분에 지금 첫 번째 예시, 자신의 일화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일화입니다. 에피소드. 자, 19세기 미국 소설 강의 시간에 교수라 그랬죠? 나는 한 학생에게 주온 글씨 더 스칼렛 레터의 첫 장면을 읽도록 시켰다. 김영수 23쪽 첫째 단락 읽어보세요. 같은 사람인 거 확인했죠? 읽어보세요. 자, 봤더니만은 그래도 존대 표현, 존댓말 쓰고 있습니다. 약간 그 교양 있는 분이야. 그러나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래 다시 되풀이했다. 23쪽 첫째 문단 말이야. 교수가 말하고 있는데 학생이 대답을 안 해. 반말로 바뀐 거 확인했습니까? 자, 존댓말에서 반말로 바뀌었다. 단순한 얘기입니다. 기분이 안 좋아지셨으니까. 태도라든가 심리가 변화한 거 바로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봅니다. 근데 어쨌든 얘가 계속 안 읽어요. 침묵이 흐릅니다. 그러다 갑자기 영수가 아닌 서운이가, 얘는 또 누구야? 영수 친구 서운이 책을 읽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처음엔 아주 의아했지만 이거 감정 외우세요. 맨 처음에는 뭐지? 당황한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 부하가 치밀어 올랐다. 화났던 얘기입니다. 태도, 심리 변화 확인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고 두어 달이 지났으니 모든 학생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학생들 또한 내가 자기들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사실 분명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호명한 영수가 아닌 서은이가 책을 읽을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나에 대한 반항이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 모욕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자, 여기 앞을 봤더니만은 나한테 반항하는 건가? 이거 나 모욕하는 건가? 나 놀리는 건가? 자, 이분은요, 이분은요, 교수로서 자신의 체면 자체가 깎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까 자존심 되게 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체면을 중시하고 있다는 말 나와도 틀린 말 절대 아닐 겁니다. 여기 나왔잖아, 그치? 그래도 교수잖아요. 화 꾹 눌러 참고 책을 다 읽을 때까지 그래도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화냈어요. 그리고 냉담하게 차가운 말투로 지금 책 읽은 학생이 김영수예요? 서운이한테 지금 화를 낸 겁니다. 조금 정색을 하고 선생으로서의 위엄과 자존심을 건드린 두 사람. 선생으로서의 위엄과 자존심. 색깔 통일하자. 현관펜으로 할게요. 현관펜. 생생으로서의 위엄과 자존심. 딱 해서 앞에 했던 체면 중시한다. 그거 똑같이 연결하겠습니다. 두 사람을 놀러 갔다. 아니 자기 이름들도 몰라요. 결석한 친구 대신에 대리 대답하는 학생들이 있다더니 그렇게 하는 것이 아예 버릇이 돼서 이제 친구 이름 자기 이름인 줄로 착각할 정도인가? 요거 야유하는 겁니다. 조금 냉담한 말투로 반 전체가 죽은 듯이 여기 직유법 됐죠? 혹은 관습적 표현을 썼다는 말 나와도 맞다고 가세요. 쥐죽은 듯 고요했다. 요 말 관습적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 뻔한 표현 일상적이고 영수와 서은이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어서 강의를 계속했지만 수업이 끝나고도 기분 썩 좋지 않았다. 그리고 오후에 퇴근 준비하는데 학생 하나가 찾아옵니다. 이 학생은 영수, 서은이 둘 다 아닙니다. 제3자입니다. 3자야. 진상을 알려주었다. 김영수는 아주 심각한 말더듬이 증세를 갖고 있고 그 증세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거나 읽거나 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더욱 악화된다는 것이었다. 그래 아까 갑자기 말문이 막혀 책을 읽을 수도 없고 더 말을 더듬어서 못 읽겠다고 설명할 수도 없는 처지였을 것이고 그 사정을 잘 아는 서은이가 당하는 친구를 도와주려고 대신 읽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압축하면 오해였다는 겁니다. 오해였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정말이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것도 관습적 표현 가지도 괜찮아요. 이런 표현 많이 쓴다고. 관습적. 어렸을 때 나도 한때 말더듬이 비슷한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영수가 느꼈을 충격과 고뇌 그리고 수업시간 이후의 기분을 잘 알 수 있었다. 공감해 주는 거 확인하셨죠? 동병 상련 한치성어 이 정도 기본이야. 미안하다고 해야겠다. 자, 미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어떻게? 영수 수업에 오라고 할까? 영수가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아니면 삐삐번호 알았네요. 내게 전화로 삐삐번호 옛날 얘기야. 하지만 말더듬이 증상은 전화로 말할 때 더 심각해지니까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 듯했다. 미안함 느낀 거 분명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뒷부분 넘어갈게요. 이런저런 궁리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정말 내가 사과해야 하는 상황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일었다. 잠깐만, 내가 지금 사과하는 게 맞는 상황이야? 이 생각 든 거야. 요건데 그게 정말 내 잘못이었는가 말이다. 영수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는 모르지 않았는가? 난 몰랐어. 학기가 시작될 때 미리 자기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호명하지 말아달라고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어련히 알아서 했을까 말이다. 아니 게다가 선생 체면에 아까 체면 중시한다 말 꼭 기억하세요. 한생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사과할 필요까지 있겠는가? 그 지금쯤 연수 다 잊어버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괜히 사과해서 긁어부스럼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이만큼까지 했더니 딱 3글자 압축 가능하다야.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사과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하고 자기 합리화 시도했다고. 즉 사과 안 했단 얘기입니다.
영수에게 미안해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만한 온갖 구실들을 발견하고 나서 합리화한 거는 합리화. 그제야 마음 편해졌답니다. 오히려 사과하려고 생각했던 내가 어리석게까지 여겨졌다. 합리화 성공. 그리고 이 바쁜 와중에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다니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 결론 짓고 그냥 잊어버렸다. 하지만 나는 오늘 자 그러면 아까는 지난주였고 일주일이 지난 겁니다. 자, 두 번째 일화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화에서 다음 일화까지가 순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순행적입니다. 일화 길이가 순행적입니다. 전체는 과거 해상이고요. 아니 그 말의 위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만 했다. 저녁 때 아버지가 주요 인물입니다. 차를 갖고 오피스텔에 나를 데리러 오셨다. 아버지와 만나기로 한 약속보다 조금 늦게 나갔는데 건물 뒤편에 있는 주차장 경비원이 아버지에게 현관 가까이에 차를 댔다고 소리 지르고 있었다. 자, 아까 작가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다리가 불편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피스텔 지금 나가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 현관에다가 차를 주차한 거야. 근데 경비원이 소리 지는 거야. 됐습니까? 자, 계속 할게요. 아버지는 허리 굽히며 중요한 말 사과하고 계셨다. 아, 미안합니다. 잠깐만 있을 겁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곧 나올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연세쯤 되어 보이는 자, 아무튼 여기 사과했고, 아무튼 아버지 연세쯤 되어 보이는 경비원은 심하게 아버지를 질책하였다. 아, 글쎄 기다리려면 저기 주차장 안에 차를 대고 기다리란 말이에요. 아, 왜 하필이면 현관 앞에 차를 대냐고요. 이것도 뭐 원칙에 충실한 거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뭐 굳이 이렇게까지 써야 되나 싶긴 한데 뭐 일단 뭐 강조하겠습니다. 원칙에 충실하다. 아, 미안합니다. 조금만 사과하고 있습니다. 아, 좀 깝깝하다. 그냥 말씀을 정확히 하시지. 아버지는 계속 미안합니다를 반복하고 계셨다. 물론 차를 현관 근처에 대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지만 필자는요 원칙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던 거 맞습니다. 원칙을 몰랐던 게 아니야. 알고 있었어. 다만 아버지가 머리를 조아리면서 사과하는 거 보니까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난 겁니다. 이 사람 자존심 되게 강하다 그랬습니다. 자존심이 엄청 강하다. 나는 경비원을 한번 흘끗 쳐다보고는 노려본 겁니다. 차에 올라탔다. 경비원 잠시 나와 목발을 번갈아가며 쳐다보았다. 아, 드디어 왜 이렇게 했는가? 왜 현관 앞에다 차를 주차하셨을까? 이유를 드디어 파악을 하신 겁니다. 그러고는 아버지에게 깊이 머리를 숙이더니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아, 2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 그랬어요. 필자겠죠. 아니 만약 그랬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텐데요. 저 이 경비원 아저씨 되게 좋은 분이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야. 됐지? 이분이라면 몸이 불편하시니까 여기 되셔야죠. 이분 자주 배워요. 면식이 있고요. 세상 그 사람이 어떤 처지인지도 정확히 이해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앞에서 아저씨 화냈잖아, 그렇잖아. 자, 이건 학교쌤에 따라 조금 설명 달라질 수도 있겠다 그 생각 드는데 어쨌든 부닥쳤잖아, 그렇잖아. 부딪혔잖아. 충돌 있잖아. 외적 갈등 나타났다? 나 이거 틀렸다는 생각 안 해요. 아버지는 여기 기다릴게요. 좀만 참아주세요. 아, 빨리 차 빼라고. 외적 갈등 있잖아. 중요한 건 뭐다? 뒤쪽을 봤더니 두 가지 메모할 겁니다. 갈등 드디어 해소가 됐고요. 갈등 해소가 됐고, 자, 앞에서 아버지도 여기서 미안합니다 하면서 사과를 하셨었는데 밑에 나와 있는 요 경비원분도 일단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되셨죠? 사과를 합니다. 아버지는 또 아버지대로 괜찮습니다. 잘못한 건데요, 죄송합니다, 사과했고 서로 인사하고 헤어졌다. 차가 떠날 때 경비원은 손까지 흔들며 우리들을 배웅해 주었다. 뒤쪽에 써 있나? 잠깐만요. 뒤쪽에 써 있나? 이건 분명 내 태블릿인데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을까? 딱히 써 있는 말이 없는 것 같네요. 그냥 쌤이 할게.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다운됐나? 아, 됐다. 내 손이 문제구나. 저 메모 좀 할게요. 이 글에서
미안합니다라는 요 사과의 말, 이 말, 생각 말고 이 말, 마음 말고 말, 이 사과의 말이 가지는 그 효과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일단 첫 번째, 문제 상황이 아주 부드럽게 평화롭게 해결됐습니다. 사과의 말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원만하게 문제 해결하는 수단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까까지 화내던 분이 손까지 흔들면 우리 배웅해줬잖아. 즉 우호적인 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요 사과의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쌤은 뒤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슬슬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결말인가. 영탄, 감탄. 서로 얼굴을 붉히고 마음이 상한 채로 헤어졌을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두 사람은 모두 기꺼이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기분 좋게 웃으며 헤어질 수 있었다. 사과 덕분에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었고요. 웃으며 우호적 관계도 잘 됐습니다. 아마도 나라면 아버지처럼 사과하는 대신에 아니 금방 간다는데 왜 그러세요? 그렇게 융통성 없으세요? 얘기했잖아. 이 글의 필자 자존심 되게 강하신 분이라고. 얼굴을 찌푸렸을 것이고 경비원도 사과하는 대신에 아니 그래도 원칙은 원칙이지 아무리 몸이 불편한 사람을 기다린다고 차를 현관 앞에 세우다니 라고 생각하며 뾰루통한 얼굴로 돌아섰을 것이다. 자, 가정 쓰인 거 확인했고요. 불쾌한 결말 예상되고 되셨죠? 그러나 나보다 나이도 많고 인생 경험도 풍부한 두 사람은 좋은 결말을 만드는 법을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의 잘못을 기꺼이 인정하는 태도와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미안합니다 라는 말의 효력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효력? 아까 적었던 거라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도 나는 차를 타고 나서 아버지에게 투덜댔다. 아니 아버지 왜 그 사람들 허리까지 굽히고 그래? 채신 없어 보이잖아. 채신? 위험 신망 나왔죠? 같은 말 반복하겠습니다. 체면 중시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의아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채신? 원 잘못한 거 사과하는데 채신은 뭔 채신이야? 문득 영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잘못한 것을 사과하는데 선생 체면은 무슨 선생 체면? 물음표 나왔죠? 물음표 나왔지? 자, 지금 아버지의 모습 보면서 드디어 성찰한 겁니다. 즉, 내가 체면 내세울 필요가 없잖아. 깨달음 얻은 겁니다. 수업 중에 내가 한 말 때문에 영수가 아직도 상심해 있을지도 모른다. 내일은 수업 끝나고 정식으로 사과해야지예요. 다 침입니다. 사과 안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실제가 아니라 이 글은 사과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 불가라고. 내용 이치 문제 나왔을 때 이 엔딩 주의해주세요. 사과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예, 영수야. 지난번에 미안했어. 그러니까 이게 다 생각인 겁니다. 자신의 생각인 거야. 이해하셨죠? 실제 행동이 아니야. 이번 일을 계기로 나도 미안합니다를 좀 더 자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태도 변화. 이게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글이라고 하기에는 난이도가 좀 너무 낮죠? 그냥 꼼꼼하게 좀 읽어보시고요. 중간중간에 이런 단어들 있어요. 독서 쪽 시험 공부하실 때 단어 뜻 공부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단어 잘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